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울산 발전을 위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협약을 지난 10월에 했었는데요. 어제 이 공동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어떤 묘책이 나왔을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득겸 울산시장은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제1금고를 더 맡아왔던 경남은행에 울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오전에 가까운 1금고를 맡아왔고 차기 시금고를 놓칠 수 없던 경남은행으로서는 김 시장의 이 같은 요구에 호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금고를 따내기 위해 법인 명칭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룹 명칭인 BNK 경남은행을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경남은행은 경합 끝에 내년부터 앞으로 4년간의 울산시 제1금고 운영관리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1금고를 운영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지역은행이라는 위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데 대한 화답의 메시지를 내야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시금고 지정 약정식을 갖던 지난 10월 20일 울산시와 공동 브랜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모두 수용 가능한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울산시와 경남은행 간 공동 브랜드 작업 결과가 공동 브랜드 현판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은행 명칭 또는 CI 변경 없이 울산시와 시의 심벌 마크를 경남은행 명칭 앞에 배열했습니다. 울산의 지역성을 살리고 경남은행의 명칭에 큰 손상이 없는 그야말로 상호 절충을 통해 이룬 윈윈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행사는 울산과 저희 은행이 하나됨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울산이 맞이하게 될 희망차고 밝은 미래에 저희 은행이 지속적으로 울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다짐이자 큰 약속이라고 제가 민석 8기 취임하자 줄곧 요구를 했습니다. 울산 경남은행을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제 시금고 은행으로서 특히 울산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켜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는 울산 경남은행이 된 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울산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경남은행은 울산시의 심벌마크를 삽입한 특화된 공동 브랜드를 울산 지역 영업점 간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경남은행은 이번 현판식에 이어 울산 지역 30여 개 영업점의 간판을 일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BNK 경남은행은 공동 브랜드 현판식에 앞서 울산시에 저소득 취약계층 2240세대에 나눠줄 김장김치와 겨울 이불을 기탁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0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일주일여가 지난 어제 현재 울산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4명이 등록했으며 남구 갑은 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등 3명에 남구을은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등 3명이 등록했고 국민의힘 등록자는 아직 없습니다. 동구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과 노동당, 무소속이 각 1명씩 모두 5명이 등록해 예비후보 등록자가 가장 많고 북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각 1명씩 모두 3명에 울주군 역시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각 1명씩 3명이 등록했습니다. 한편 21명의 예비후보 등록자 중 전과 11범 등 전체 절반이 넘는 13명의 전과 기록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종환 더불어민주당 전 동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도시 울산 동구의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그제 동구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와의 경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올 한 해 가동됐던 특별위원회에 대해 지역 현안과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기업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를 비롯해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와 꿈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위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 투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어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울산시 제6차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2024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울산의 과학기술 비전과 지역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 29개 세부과제가 제시됐습니다. 함께 심의된 2024년 울산시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에는 총 2,8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재편 등 8개 분야 90개 사업이 골자로 당겼습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종합분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울산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관리 채무 증감률이 마이너스 2.17%로 지난해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고 효율성과 계획성 분야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 건축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13개에 달했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는 등의 행정 개선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내년도 울산교육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울산교육 정책 방향과 함께 4대 역점과제도 제시했는데 내년 울산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내년 울산교육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울산교육 정책 방향과 함께 4대 역점과제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지난해와 같은 미래준비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 안심교육, 관계중심 공감교육과 현장 지원 열린 행정입니다. 교육청은 내년 전국에선 처음으로 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설립해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안전망과 교육감직 속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을 운영해 공감교육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과 맞춤형 공교육, 교육복지 실현과 미래 역량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맞춤형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통합 맞춤형 프로그램 및 움터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박물관을 설립하고 울산 미래교육관 기반도 조성하게 됩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새로운 현안에 대해서도 교육 공동체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참여하시되 서로 또 협력하면서 안심하고 또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또 우리는 내년도에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공개된 내년도 울산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공교육 표준과 미래교육 중심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도 사업 추진과 더불어 교육부의 교육개혁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의 학업 중단 위기 학생 98%가 다시 학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꿈키움 멘토단을 운영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과 맞춤형 체험활동을 진행한 결과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232명 중 227명이 학업에 복귀해 98%의 복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9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다면서 꿈키움 멘토단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교직원들이 일과 시간 내 잦은 친목 체육활동 과댕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교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잦은 친목 체육 활동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직원들의 친목 체육 활동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일과 이후 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하고 복무 규정상 저촉되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공사와 공단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해 제정된 고용 촉진 조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홍유준 시의원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에 따른 채용 현황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큰 성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사와 공단의 조직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 전형 실시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직업계고 졸업생일 경우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민간 채용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적용을 받는 울산도시공사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인원이 1명에 불과해 전체 직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 난방비는 공동모금의 지정 기탁금으로 이달 중 울주군 취약계층 100가구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울주군은 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한파 대비 건강 지원 사업 등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울주군이 추진한 최고의 정책으로 출산, 육아, 성장 종합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지역 주민 등 6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울주군정 베스트 7을 선정한 결과 울주에서 낳고 울주에서 키운다를 슬로건으로 한 출산, 육아, 성장 종합 지원 서비스가 최고의 군정으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개관이 2위를, 남부권 산악관광 베이스캠프와 해안 전망대 조성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급식소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12년 동안 이어온 기부액 증가세가 올해 처음으로 꺾이면서 기부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동은 기자입니다. 저희 배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울산에 있는 36곳의 무료급식소 중 정부 지원 없이 순수 기부만으로 운영되는 남구의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제공되는 이 급식소의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를 기다립니다. 공공요금부터 물가까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에겐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가도 인상이 많이 되고 참 혼자 끓여 먹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기부자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은 증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기준 직전 1년간 기부액은 58만 9,800원으로 12년 동안 이어온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기부가 줄어든 탓에 무료급식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기관은 순수하게 정부 지원 없이 기부자님만의 후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지금 급식소 운영하는 너무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많은 후원자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 추워진 연말 연시에 기부 한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와 투싼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에 이어 아반떼와 투싼까지 총 5개 모델이 강화된 평가 기준에서 TSP 플러스 등급을 받으며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충돌 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35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제 서울 중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35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현대차그룹의 올해까지 누적 성금은 총 3,940억 원에 달합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최원영 교수팀과 민승규 교수팀이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고체인 메타물질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물질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자연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물리적 특성을 띠는 물질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일정한 방식으로 접히는 종이접기를 응용해 고체 물질에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이끈 최원영 교수는 이번 연구가 특정 응용 분야에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울산 쇠보리소리 보존회가 어제 북구청에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76만 5천 원과 쇠보리 호미 30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 쇠보리소리 보존회는 2005년 설립된 단체로 철을 생산하며 부르던 노동요인 불매가를 체계적으로 민속예술로 보존하고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올해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93.5점으로 지난해보다 0.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해 전화응대 친절도와 민원 처리 완료 고객에 대한 만족도로 나눠서 실시됐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는 해양수산과와 복지정책과 소방행정학과 3개 부서가 우수 부서로 선정됐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우수 직원 49명에게는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이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